가장 높은 목표를 세우는 거, 이게 저는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가능하고 해결 못할 것 같고 도저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은 목표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진짜 총력 매진하면은 우리 뇌는 그거를 풀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의 최북스 코너에서도 또 재밌는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바로 몰입 확장판 버전인데요. 이 책은 황농문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2007년 처음 나왔을 때 읽었었어요. Y는 T의 3승이라는 이제 3차 방정식의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그 문제를, 이건 이제 미분 문제인데, 그 문제를 초등학교 6학년이 미분을 배우지 않았는데 몰입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었다는 내용이 당시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가능한가? 왜냐하면 미분은 뉴턴이랑 라이프니츠가 어마어마하게 고민해서 만들었던 그런 계산 방식인데, 그거를 초등생이 지금 안 배우고도 풀 수 있다는 게 거의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맥락에서 읽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막 1년에 책을 거의 100권씩 읽고 이럴 때여가지고 몰입이란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런 책도 읽구나 하고 좀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몰입 확장판이 나온 걸 보니까 저는 그때 책이 거의 그대로 나온 건가 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07년에 첫 책을 내고 나서부터 거의 한 17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책이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업데이트가 됐고, 그리고 몰입을 경험했던 사례들이 책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도 2022년에 몰입을 좀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눈으로는 읽었지만 마음으로는 좀 공감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한다면은, 뭔가 몰입을 한번 경험해 본 입장에서 몰입 확장판을 읽으니까 이건 진짜 이 책이 저자 황농문 박사님 얘기인지 뭐 제 얘기인지 약간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리고 제가 주변에도 좀 많이 물어봤었어요. 잠중에 뭔가 문제점이 해결된 적이 없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의외로도 많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몰입 확장판, 이게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채부심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몰입이라는 책이 처음에 쓰여진 그 배경이 조금 재미가 있습니다. 황농문 박사는 1990년부터 97년까지 자기가 NIST라는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굉장한 몰입으로 여러 가지 논문 주제라던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았던 미제를 풀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몰입이라는 그런 주제로 가장 유명한 거는 미하이 칙센트마이어인데, 지금 칙센트마이어의 책은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같이 보시면 좋을 건데, 저자가 90년에서 97년까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칙센트마이어를 2005년에 만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 거를 자기가 훈련하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부터 나오고 하는 거를 반복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칙센마이어도 만약에 그게 진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이제 새롭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05년에 황농문 박사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느끼면서 이제 몰입이란 책을 냈고, 그 다음부터는 뭐 아카데미도 하시고 지금은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자가 이 몰입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결국 뇌에서 알파파가 나오는 고도의 집중 상태를 오랜 기간 유지하게 되면은 뇌가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그 문제를 아주 깊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뇌는 결국 생존을 하도록 그렇게 진화가 되어 왔잖아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본체인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뇌 역시 소위 비상 상황을 레드알람을 막 켜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 특히 이제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 옆 깊은 곳에 있는 기억들을 막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서, 우리 바로 지난번에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를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뇌과학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막 꺼내기 시작을 하면서 잠중에도 온통 그런 거를 리와인드 하다가 결국 해결책을 내기 시작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를 이제 몰입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극도의 몰입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을 결국은 어느 순간 갑자기 잠결에 아니면 선잠결에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는 본인이 의도해서 이렇게 몰입에 들어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내려왔다가 할 수 있는 레벨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를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계발서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자기 경험담을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그런 경험담을 얘기하면은 아, 이게 진짜 뭔가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책을 쓰신 분은 심지어 공학 박사예요.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그 공학 박사님이 하시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박문호 박사님이 하시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 황농분 박사도 즐거운 몰입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했을 때 박문호 박사가 그 전자연구원에 있다가 황농문 박사한테 그럼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칙센트마이어를 만나고 온 그런 내용까지 다 정리해서 07년에 이 첫 책이 나왔다고 하고, 확실히 이 책에서는 단순히 본인의 그 경험을 이후에 본인이 읽었던 그런 많은 뇌과학적인 논문들이랑 겹치면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07년에는 이게 엄청 논문스럽다 이런 느낌을 좀 못 받았고, 약간 본인의 경험담을 좀 이론화한 그런 거였다면은 지금 이 몰입 확장판은 그냥 거의 하나의 그 뇌과학 논문이자 정돈된 글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 뒤에도 보면은 그 정유현 박사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하는 전반적인 그 책의 서평도 잘 쓰여진 되게 도파민이랑 엔돌핀으로 가득한 이제 한 권의 논문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의 초반부터 뒷부분까지 어떻게 그런 과정에 들어가고 그때 몰입에 들어갈 때 우리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변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떤 걸 해야 하는 거를 잘 연결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적었기 때문에 이 책이 그걸로 굉장히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책을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결국 우리 인간은 어떤 식으로 진화를 했냐면 결국 뇌가 진화를 한 건데, 뇌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매우 몰입을 하면은 풀 수 있게 진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 해서 그 쐐기 실험에도 나오잖아요. 쥐가 이제 쉬운 미로를 가게 되면은 부딪히는 포인트마다 그 뇌가 점화를 하지만은 결국 쉬운 미로를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면은 쉬운 일상 속에서 그 문제를 푸는 정도로만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아주 복잡하고 못 풀 것 같은 그런 거라 하더라도 결국 거기서 노출되게 되면은 잠중에 9배에서 20배 빠른 속도로 이제 해마에서 어마어마한 연산을 하고 전전두엽 같은 데다가 박혀가지고 이 되뇌 피질에, 그래서 그거를 결국 뇌가 나중에 끄집어내면서 그 솔루션을 찾아내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몰입에서도 실제로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뇌과학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인 그런 도파민이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을 하고 우리 뇌에 작용을 하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몰입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막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몰입의 방법이 뭐 희한한 게 아니고요. 결국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가장 높은 목표를 세우는 거, 이게 저는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가능하고 해결 못할 것 같고 도저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은 목표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진짜 총력 매진하면은 우리 뇌는 그거를 풀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그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느슨해질 수도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긴장감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내가 소위 예를 들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이런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원대하고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는 진짜 높은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런 높은 목표가 있어야 내가 최대한으로 작동을 하고, 그렇게 최대한으로 작동을 한 걸 가지고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분 동안 집중을 한다면 1분의 그 집중 기간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뽑을 수가 있지만은 10분 집중한다면 그 10배가 되는 거고요. 소위 60분 집중한다면은 1시간만 집중한다 하더라도 결국 60배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시간 집중하면은 그게 600배짜리 솔루션을 풀어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등학생이 y는 t의 세제곱이라는 그런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그 미분 방정식을 미분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생각하는 연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물론 중간에 힌트를 좀 주지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팀이 그 문제를 푸는 이제 그런 사례를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서 몰입이 결국에는 집중하는 사람들한테는 결국 된다는 거를 어필하고 있어 가지고 이 책이
매우 정말 긍정으로 그런 메시지로 좀 꽉 차 있는 그런 자기계발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반성도 됐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를 스스로 다잡을 수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단 너무 좋았어요. 저자는 그 몰입을 하는 단계를 소위 그 몰입의 8계명이라 그래가지고 8가지 어떤 룰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룰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한번 순서대로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 자체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몰입은 근본적으로 그 목표가 좀 어려운 문제일수록 몰입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전 지식에 대해서 상당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우리 뇌는 뇌에 기억된 기억 장치를 응용해서 그 몰입한 주제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다면은 결국 뇌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몰입도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여러 사전 지식들을 막 쌓은 상태에서 고도의 몰입을 하게 됐을 때 그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몰입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어떤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정말 진짜 각 잡고 몰입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 그 주제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몰입을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한참 동안 생각하고 나면은 이제 머리가 좀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루션이 당장 나오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뇌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고통으로부터 또 약간 자유로워져야 되는 그런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정말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기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을 하고 그런 거가 첫날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본인이 나중에 좀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몰입은 좀 이완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몰입이 이완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은 이유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긴장을 했을 때는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헤르츠 파장이 14Hz에서 30Hz를 넘어가게 되는데, 헤르츠가 굉장히 이렇게 짧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얕은 표층에서 생각을 하고 순식간에 짧은 답변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클리어 싱킹이랑도 약간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천천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이완이 돼야 결국 뇌에서 알파파라고 하는 이제 10Hz대 언저리의 그런 헤르츠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클리어 싱킹에서 얘기하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학습을 하는 그 속도도 1초에 7개 이상 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뇌파의 속도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튼 그런 걸 봤을 때 10Hz 이하의 그런 잔잔한 속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이완된 환경에서 그 사건을 깊게 다루기 시작하면은 뇌가 정말 깊은 곳에 있는 기억의 저 심연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어마어마하게 탐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가 잠은 꼭 자라, 이런 건데요. 사실 저도 20대 때는 잠이 정말 없었어요. 잠을 막 4시간 자는 거를 굉장히 막 자랑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뇌과학 관련한 이런 책을 읽으면서는 잠을 6시간이나 혹은 8시간 이상 자야 된다고 정말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는 학습한 거를 그 전전두엽에 갖다 놓고 대뇌에 꽂는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건데, 잠이 짧으면 이런 게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푹 잠을 자서 뇌를 쉬게 해줘야 그 다음에 강력하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몰입이란 책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저자도 이제 서울대 공대를 나오셨으니까 소위 당시에 3당 사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3당 사락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점점 지쳐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잠을 푹 자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좀 푹 자고 일어나면은
리셋이 좀 잘 되고 머리가 쌩쌩 돌아가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삼당사락이라고 엉덩이 오래 붙이고 있으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뇌과학 책을 읽으면 결국 학습이라는 거는 점화가 돼야 되는 건데, 두 가지가 연산되면 동시에 점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전기적 반응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엉덩이 붙이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그 전기적 반응이 점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뭐가 땅 생겨야지 점화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 그 집중도가 중요한 거지 꼭 너무 앉아있는 시간 그 자체가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 이 다섯 번째 규정이 저자의 책의 주제랑도 전반적으로 연결되는데, 워크하드 시대에서 think hard의 시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몸을 써서 열심히 일하는 시대에서 정말 머리를 극한으로 써가지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think hard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선잠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잠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가 감정 기능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좀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기간에 이성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전전두엽이 되게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활용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잠 자는 기간에 이제 잠깐 딱 깨서 일어나면은 그때 엄청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발명가들의 사례들도 보면은 자기는 자기 전에 노트를 적어놓고 났는데 깨나고 나니까 누군가 노트에 글을 적어놨대요. 그래서 그대로 발명했는데 노벨상까지 탔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내가 발명한 게 아니고 나 자는 동안에 누가 그걸 써놨는데 그놈이 노벨상을 타야 된다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선잠을 활용하라는 것은 그만큼 효용이 높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필수하다 이런 부분인데, 많은 예술가들도 보면은 뭐 물방울이 떨어지는 뭐 방울까지 다 보였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집중도를 보이는 그런 게가 있거든요. 영화 루시도 보면은 이제 그런 뇌를 어마어마하게 썼을 때 그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뇌에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함몰해 버리면은 그 나왔을 때 통증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자는 천재들이 어마어마한 몰입을 했다가 일종의 그 조현병으로 가거나 아니면 조울증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봤고, 본인도 굉장한 몰입을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좀 큰일을 겪을 뻔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테니스를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테니스를 하고 나니까 몰입을 하고 다시 나오고 하고 나오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익숙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는 결국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걸 꼭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답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노력한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몰입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주제는 사실은 좀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은 결국 그 답이라는 게 정확히 나오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그러니까 증명하라 그랬는데, 그 증명 방식을 잘 배우지 않았지만 몰입 스쿨을 통해 가지고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명한 사례도 이제 책에다가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답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몰입이 성공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몰입 상황에서 어떤 솔루션을 찾아내는 거는 답이 아주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상당한 몰입을 통해 가지고 솔루션을 찾아냈다면 웬만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수학 같은 그런 정답은 아닐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몰입의 과정을 계속해서 학습하게 되면은 결국은 높은 확률로 상당히 많은 문제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저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모 디스플레이 회사의 이제 사용과 관련한 어떤 문제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본인 디스플레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 회사에 있는 많은 박사진들이 연구를 했는데도 분량을 못 잡았는데, 자기가 그 몰입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딱 그 보여주니까 정말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렸냐 이러면서 결국 거기에 있는 연구실 팀이 전부 그 몰입이라는 거를 자기네 그 연구 개선의 프로세서로 활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것들도 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이쯤 되면은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2022년에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몰입을 했는데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거의 뭐 그 생각을 할 정도로 계속해서 생각을 했다고 이제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막 건강이 좋았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잠에서 깨서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딱 보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별로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몰입의 경험이었는데, 주택의 가격을
책을 밸류에이션하는 어떤 모형을 설계를 했어요. 그 몰입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23년에 한국에 주택 가격 모형이 없는데 내가 굉장히 좀 사용하기가 편한 그런 실용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딱 낸 게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가장 최근의 몰입의 경험이었거든요.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2년밖에 안 된 거다 보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니까 진짜 그때가 다시 엄청나게 반추가 되면서, 그게 의도적으로 몰입을 할 수 있다고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훈련을 앞으로 조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이 저한테도 되게 많은 어떤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됐고요. 6월에는 레이 커즈와일의 Singularity is nearer, 특이점이 더 가까이 왔다, 이런 게 또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책은 또 얼마나 몰입해서 읽어가지고 또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몰입이란 책 확장판도 굉장히 두꺼운데 이것도 제가 정말 재밌게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시간 만에 몰입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에 걸맞은 그런 독서로도 이어졌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페이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E.I. 칙센마이어의 책, 그러니까 몰입의 즐거움, 그리고 몰입 확장판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E.I. 칙센마이어가 그 스토리는 나는 모르는 건데 뭐 이러면서 이제 당시 스토리 굉장히 재밌다라고 얘기했던 거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진화된 레벨까지 적었던 걸 보면은 몰입 확장판 정말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채북스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